월 120만 원, 하루 4시간만 일하면 된다고요? 요즘 포털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이런 제목의 글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죠. 2026년부터 노인 일자리가 완전히 바뀐다. 신청 놓치면 큰일 난다. 모든 어르신께 월 120만 원. 지급 이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도는 것 같습니다. 복지관에 가도 경로당에 가도 다들 내년에 일자리가 좋아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정보들이 과연 진짜일까요? 정부에서 정말로 모든 어르신께 월 120만 원씩 드린다는 걸까요?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정말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가짜 정보들과 진짜 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했고 실제로 담당 기관에도 문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장도 없고 추측도 없는 딱 팩트만 담은 내용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시고 정말로 어르신께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확인하세요. 그럼 가장 먼저 확인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인터넷에 떠도는 그 정보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첫 번째, 월 12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이게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떻게 절반만 맞냐고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2025년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의 실제 급여 수준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먼저 공익활동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노인 일자리예요. 노노케어 하시는 분들, 교통안전 지도하시는 분들, 공원 정리하시는 분들이 여기 해당되죠. 이분들은 현재 월 29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받고 계십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시고요. 한 달에 30시간 정도 활동하십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더 전문적인 일자리입니다. 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라든지 아이들 돌봄 보조 같은 일들이죠. 이분들은 현재 월 76만 원 정도 받으십니다. 일주일에 한 20시간에서 25시간 정도 일하시고요. 한 달로 치면 60시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일반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는 형태예요. 여기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으시기 때문에 근무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월 120만 원이라는 금액은 바로 이 민간형 일자리에서 정규직으로 취업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어르신께 120만 원씩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민간 기업에 취업해서 주 5일 하루 67시간씩 근무하시면 그 정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 120만 원 가능하다는 건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120만 원 받는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그 정도 받으려면 민간형 일자리에 지원해서 선발되어야 하고 그만큼 일도 더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루 4시간만 일하면 된다는 이야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보면요. 주 20시간에서 25시간 근무합니다. 일주일에 5일 일한다고 치면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서비스형은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공익활동형은 여전히 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그리고 민간형은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곳은 하루 4시간일 수도 있고 어떤 곳은 8시간 정규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노인 일자리가 하루 4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자리 종류마다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세 번째, 2026년 1월 2일부터 신청한다는 이야기. 이건 어떨까요? 제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직 정확한 모집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12월 초에 공고가 나가는데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라고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신청한다는 건 누군가가 추측으로 쓴 겁니다.
공식 발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2025년 11월 말에서 12월 초에 공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신청은 12월 중에 받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정확하지 않은 날짜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시간 충분히 있어요.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시고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26년에 뭐가 달라지는 건데? 이제부터 그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7월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주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어요. 2026년 신규 노인 일자리 개발을 위한 아이템 공모전이라는 걸 열었는데요. 전국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고 그 중에서 우수작 12개를 선정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게 바로 2026년부터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는 일자리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신호거든요.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대부분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집 방문해서 안부 확인하는 노노케어, 학교 앞에서 아이들 안전 지도하는 일, 공원이나 거리 청소하는 일, 급식소에서 식사 배식 도와드리는 일.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런 일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일들이고 의미 있는 일들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실외 활동이었고요. 몸이 좀 힘드셨을 겁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런데다가 월급도 30만 원 정도니까 솔직히 생활비 보태기에는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게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일단 일자리 종류부터가 완전히 달라져요. 공모전에서 선정된 일자리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현충시설 시니어 레인저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국립묘지나 현충시설 같은 곳에서 해설사로 일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겪으신 역사적인 경험들을 방문객들께 설명해 주시는 거죠. 실내에서 하실 수 있고 앉아서 하실 수도 있어요. 또 ESG 여행 도슨트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라든지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광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관광지에서 어르신들이 해설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일반 관광 해설만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전문적이고 의미 있는 해설을 하시는 거죠. 시니어 법무보호 사전상 담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상담을 해드리는 일입니다. 물론 변호사처럼 전문적인 법률 상담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디 가서 상담받으면 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이런 걸 안내해드리는 겁니다. 디지털 도움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어르신들 많아지셨죠? 그런데 젊은 세대만큼 능숙하게 쓰시기는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좀 더 잘 쓰시는 어르신들이 다른 어르신들께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카카오톡 쓰는 법, 은행 앱 쓰는 법, 예약하는 법 이런 것들을요. 또 카페 운영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복지시설 돌봄 매니저 이런 일자리들도 새로 생깁니다.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요. 옛날 일자리들은 대부분 밖에서 하는 일이었다면 새로운 일자리들은 대부분 실내에서 하는 일입니다. 옛날 일자리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었다면 새로운 일자리들은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는 전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옛날 일자리들은 그냥 와서 일하세요였다면 새로운 일자리들은 먼저 교육받으시고 능력을 키워서 제대로 된 일을 하세요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노인 일자리가 단순히 어르신들 심심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한 일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능력을 사회가 필요로 한다는 관점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교육과 고용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디지털 도우미가 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먼저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의 무료 교육을 받으십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좀 더 깊이 배우시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치는 방법도 배우시고 안전교육이라든지 노무교육 같은 것도 받으세요. 그리고 교육을 다 들으시면 정부에서 인증 수료증을 발급해 줍니다. 이 수료증 가지고 계시면 디지털 도우미 일자리에 지원하실 때 우선적으로 뽑아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 이 일하고 싶어요 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받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르신들한테는 좀 더 준비가 필요하긴 하지만 대신에 일자리의 질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급여는 얼마나 오르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부 공식 자료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공익활동형은 2024년에 27만 원이었어요. 2025년에 29만 원으로 올랐고요. 2026년에는 3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큰 폭으로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을 보세요. 2024년에 59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그게 2025년에 76만 원으로 올랐어요. 한 번에 16만 원 넘게 오른 거예요. 그리고 2026년에는 8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시는 거라서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자릿수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2024년에는 8만 5천 명 정도였어요. 그게 2025년에 15만 명 넘게 늘었고요. 2026년에는 18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월 76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2년 사이에 2배 넘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명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청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경쟁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냐면요.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관련된 자격증이나 경력이 있는지, 교육을 성실하게 받으셨는지, 건강 상태는 괜찮으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공익활동형은 비교적 쉽게 선발되시는 편이지만 급여가 높은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그만큼 선발 기준도 까다롭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면 그래서 나는 언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 시기부터 말씀드릴게요. 노인 일자리는 매년 12월 초부터 말까지가 주요 모집 기간입니다. 2026년 일자리는 2025년 12월에 모집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날짜는 2025년 11월 말쯤에 발표될 겁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하냐고요? 세 군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예요. 두 번째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세 번째는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입니다. 이 세 곳에 11월 말부터 공고가 붙을 겁니다.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공익활동형만 만 65세 이상이고요. 나머지는 만 60세부터 가능해요. 그리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이어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 신청 가능해? 국민연금 받는데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든 국민연금 받으시든 노인 일자리 신청하실 수 있어요. 다만 나중에 기초연금 금액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신청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미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분, 실업급여 받으신 다음에 재참여 제한 기간이 아직 안 끝나신 분, 장기요양 등급 1등급이나 2등급 받으신 분들은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신청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노인일자리역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고요. 로그인하시면 어떤 일자리들이 있는지 쭉 나옵니다. 거기서 원하시는 일자리 찾으셔서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주민센터, 그러니까 옛날에 동사무소라고 부르던 곳이죠. 거기 가시거나 아니면 노인복지관 가시거나 대한노인의 지회 가시거나 시니어 클럽 가시면 됩니다. 거기 가시면 담당자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시면 신청서 주시고 작성하는 거 도와주십니다. 세 번째는 전화로 먼저 상담받으시고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가 1544-3388입니다. 여기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저 어떤 일자리에 지원하면 좋을까요? 제 나이에 맞는 일자리가 뭐가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신청하면 되는지도 안내해 주시고요. 신청하실 때 준비하실 서류는 간단합니다. 신분증 가져가시면 돼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통장 사본 하나 가져가세요.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급여 들어올 계좌니까요. 일부 일자리는 건강진단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특히 돌봄일 같은 경우는 건강 상태가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으시면 자격증 사본도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조리사 자격증이라든지 있으면 유리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만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신청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서류 심사를 해요. 신청하신 분들 서류를 쭉 보면서 기본 자격이 되시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을 보시거나 교육에 참여하셔야 해요. 공익활동형은 면접 없이 선발되는 경우가 많고요. 교육은 8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받으십니다. 보통 이틀에서 닷새 정도 걸려요. 하루에 4시간씩 교육받으시는 시기죠. 교육 내용은 실제로 하실 일에 대한 직무 교육이 있고요. 안전하게 일하는 방법 가르쳐주는 안전교육, 그리고 근로자로서 알아야 할 권리를 가르쳐주는 노무교육, 이런 것들 받으십니다. 교육비는 당연히 무료입니다.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거든요. 교육 다 받으시고 나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이 수료증 꼭 잘 보관하세요. 나중에 다른 노인 일자리 지원하실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발되시면 어디로 배치될지 통보가 옵니다. 어느 복지관으로 오세요. 어느 기업으로 가세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일 시작하시는 건 대부분 1월 중순에서 2월 초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오리엔테이션 하시고요.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시는 건 보통 2월 중순쯤 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나도 신청해봐야겠다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신청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모르시고 신청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노인 일자리 하면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전체 소득을 봐야 하거든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만 드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소득이 228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부부가 함께 사시는 분들은 월 소득이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뭐냐면 국민연금도 포함되고 노인 일자리 활동비도 포함되고 만약에 월세 받으시는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되고 이자 소득 있으면 그것도 다 합쳐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김어르신이 지금 국민연금 월 50만 원 받고 계시고 기초연금 월 30만 원 받고 계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다른 소득은 없으세요. 그러면 지금 월 소득이 80만 원이죠. 이 상태에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를 시작하셔서 월 30만 원을 더 받으시게 됐어요. 그러면 전체 소득이 110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기준인 228만 원보다 훨씬 낮으니까 기초연금 30만 원은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회서비스형을 하셔서 월 76만 원을 받으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민연금 50만 원, 더하기 노인 일자리 76만 원, 그러면 126만 원이 되죠. 이 경우에도 228만 원보다 낮으니까 대부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 예를 들어서 월 1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분이 사회서비스형까지 하시면 소득이 많아져서 기초연금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청하시기 전에 꼭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는 1355입니다. 거기 전화하셔서 저 지금 기초연금 받고 있는데요.
노인 일자리 하면 제 기초연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직원분이 여러분의 소득 내역 다 확인하시고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국민연금 받고 계신 분들은 노인 일자리 하신다고 해서 국민연금 금액이 줄어들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젊었을 때 낸 보험료로 받으시는 거니까 지금 일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똑같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노인 일자리 하면 세금 떼나요? 이것도 일자리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익활동형은 세금 안 뗍니다. 왜냐하면 이건 급여가 아니라 활동비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월 30만 원 받으시면 30만 원 그대로 통장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은 세금을 뗍니다. 정확히는 4대 보험료하고 소득세를 공제해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월 76만 원 받으신다고 하면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한 67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됩니다.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공제되는 거죠. 민간형은 일반 회사 다니시는 것처럼 세금 처리가 됩니다. 근로소득세 내셔야 하고요. 4대 보험도 다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자리 중복 참여는 안 됩니다. 같은 기간에 두 개의 노인 일자리를 동시에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전에는 공익활동형 하시고 오후에는 사회서비스형 하시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다른 정부 일자리 사업도 동시에 참여하시는 것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라든지 장애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다른 정부 사업이랑 동시에는 못 하세요. 만약에 이거 어기시고 중복으로 참여하시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지원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받으셨던 돈도 다시 돌려내셔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만 제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건강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일부 어르신들이 이러세요. 내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릎이 안 좋으신데 괜찮다고 하시고 실외 활동하는 일자리를 받으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하시다가 무릎이 더 나빠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일을 못 하시게 되고 중간에 그만두셔야 하고 그러면 다음에 다시 신청하실 때도 불리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혹시라도 일하시다가 다치셨을 때예요. 건강 상태를 제대로 말씀 안 하셨으면 산재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원래 건강하시다고 하셨는데 왜 다치셨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한테도 좋습니다. 저는 무릎이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일은 어렵습니다. 대신 앉아서 하는 일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여러분 상태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세요. 다섯 번째, 출석률 관리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일자리입니다.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나가셔야 해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출석률 80% 이상 유지하셔야 활동비를 전액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결근하시면 그날 일당이 깎이고요. 무단 결근을 3번 이상 하시면 아예 활동이 중단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프시거나 경조사 있으시면 빠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미리 연락하셔야 합니다.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갑니다. 손자 결혼식이 있어서 못 나갑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하시면 인정해 주시거든요. 그냥 연락 없이 안 나가시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일자리라는 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나가시면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청하실 때 내가 정말 성실하게 나갈 수 있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신청하세요. 여섯 번째,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대도시는 물가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일부 일자리에서 추가 수당을 더 주기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경기도 노인 일자리 플러스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도에서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추가 지원금을 줍니다. 그래서 같은 일자리라도 경기도에서 하시면 좀 더 받으실 수 있어요. 반대로 시골 지역은 일자리 자체가 적을 수 있어요. 사회서비스형이나 민간형 일자리는 대부분 도시에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시는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 미리 가보셔서 우리 동네에는 어떤 일자리들이 있나요?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 가족들하고 꼭 상의하세요.
특히 기초연금 감액 문제는 가족들도 같이 알고 계셔야 해요. 나중에 기초연금이 줄었네? 하면서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일하시는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손주 돌봐주시는 시간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 미리 가족들하고 얘기하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8번째, 준비 기간을 가지세요. 12월에 신청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급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지, 실내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실외에서 일하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지금 사시는 동네 복지관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작년에 어떤 일자리들이 있었는지 알려주시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어떤 일자리가 나한테 맞을지 감이 오실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긴 시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이게 왜 중요할까요? 물론 돈 때문이죠.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참여 안 하시는 어르신들보다 우울감이 30%나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 가시는 횟수도 20%나 적고요. 삶의 만족도는 40%나 높다고 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이고 자존감이고 삶의 의미입니다. 매일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다 약해지시거든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시고 일도 하시고 그러면 훨씬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2026년부터 달라지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대하는 철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랬습니다. 어르신들, 그냥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실 테니까 간단한 일 좀 해주세요. 그럼 용돈 정도는 드릴게요.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식과 능력을 사회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교육도 받으시고 전문성도 키우시고 제대로 된 일을 하시면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으세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월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모든 어르신께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의지와 능력이 있는 어르신께는 충분히 가능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건 누구 덕분입니까? 여러분 같은 어르신들 덕분이잖아요. 전쟁 끝나고 폐허에서 나라를 다시 세우신 분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자식들 교육시키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그 경험과 능력을 사회가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대우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2026년은 정말로 시니어 일자리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가짜 정보 조심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자극적인 제목으로 사람들 현혹하는 글들이 정말 많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120만 원, 신청만 하면 무조건 선발, 이번 주까지 신청 안 하면 평생 기회 없음, 이런 거 다 거짓말입니다. 믿지 마세요. 정확한 정보는 공식 기관에서만 확인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보건복지부,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이런 공식 기관에서 나오는 정보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이런 가짜 정보에 속으실 것 같은 어르신들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정확한 정보가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값진 자산입니다. 그 경험을 사회와 나누시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소득도 얻으시고 건강도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6년 어르신 여러분께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준비하신 분들께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